영화 속에서 만난 주님. 한 편의 영화를 주님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린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하며 이 시대를 살아갈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입니다. 영만주 이 시간 초대 손님 소개합니다. 홍익대에서 영상영화를 공부하시고 모두를 위한 기독교 영화제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영화 칼럼니스트 강원중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로 저희들이 3월에 문을 열까요? 네, 오늘은 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오랜만에 한 편 가지고 왔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그 전쟁에 있던 병사들과 가족들 간의 유일한 소통수단이었던 우편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던 어느 부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OTT에서 바로 보실 수 있는 영화인데요. 6888 중앙우편대대라는 영화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네. 당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네요. 감독 누구신가요? 네, 감독 타일러 페이라는 감독인데요. 배우로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969년 미국 루이지애나 출신의 흑인 배우인데요. 많은 미국 흑인들이 그러했듯이 이 당시에 좀 결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양아버지의 학대를 받은 그런 어린 시절을 겪기도 하였고요. 연극 무대에서 먼저 데뷔를 해서 명성을 쌓다가 자신의 어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마디아라고 하는 이 코미디 시리즈를 연출을 하게 되면서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좀 미국에서는 되게 자수성가의 표본과 같은 그런 인물로 평가되기도 하는데 네. 가난하고 또 차별받는 그런 흑인 사회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스타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런 평판이 멋진 사람인데 또 연출하는 작품들이 되게 B급 정서의 코미디 작품을 많이 만드는 그 감독이기도 한데요. 네네. 그래서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코미디로서 또 꾸준히 유지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오고 있는 그런 감독이자 또 영화인인 것이죠. 연기 실력이 상당히 출중하다는 평가인데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나를 찾아줘라는 영화에서 테너 볼트라고 하는 변호사 역할로 출연을 해서 또 좋은 연기를 보여주었고 크리스천 베일이 주연한 영화 바이스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고위 공직자 역할인 콜린 파워를 연기하면서 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근에 돈 룩업이라는 영화에서 그 TV쇼 진행자 그 역할 잭 브레머 역으로 출연을 해서 또 인상 깊게 등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감독과 또 주연 배우 이렇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영화 6888 중앙우편대대 줄거리를 제가 갈무리 해드릴게요. (1943년)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유럽 전선에서 싸우는 미군 병사들에게 가족과 연인의 편지가 전달되지 않자 사기가 저하되고 방치된 우편물은 1,700만 통에 달합니다. 미국 육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흑인 여성 부대인 6888 중앙우편대대를 창설하고 이들을 유럽으로 파견해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우편물 정리를 맡기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쟁터뿐 아니라 내부적인 차별과 억압이 그들을 가로막고 부대원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워나갑니다. 이들은 임무를 완수하고 병사들의 기쁨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영화 6888 중앙우편대대였습니다. 자, 오늘은 영화 6888이라고 있는 게 맞나요? 네, 6888. 6888로. 네, 6888 중앙우편대대. 실제 있었던 이제 부대 이름을 이제 제목으로 네. 삼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살펴봐야죠. 네.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영어로는 6888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네. 네, 영화 6888 중앙우편대대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충실하게 반영해서 영화적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 육군에서 활약한 제6888 중앙우편대대의 이야기가 잘 녹아든 작품이죠. 이 부대가 미국 역사상 흑인 여성들로만 구성된 유일한 군사 우편대대로
평가가 되는데 네. 전쟁 중에 유럽에 주둔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이 부대가 창설된 배경이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5년에 미군이 이 유럽 전선에서 병사들과 가족들 사이에 오가야 하는 그 우편물이 아주 심각하게 적체가 되어 있는 문제를 겪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약 1,700만 통의 우편물이 영국과 프랑스에 도착하지 못하고 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군사적인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고 있는 그런 혼란이 발생하는 시기에 이제 이 부대가 창설이 되었는데요. 이 부대가 약 855명의 흑인 여성 장병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네네. 영화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의 영부인이죠. 엘리너 루즈벨트의 노력을 덕분에 이 창설이 된 부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1945년 2월에 영국 버밍엄에 처음으로 도착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이 6개월 이상 무조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우편 적체 해소 작업을 3개월 만에 끝내는 그런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이후에 프랑스 루앙 그리고 파리에 다시 배치되어서 또 추가적인 우편 정리 업무를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6888 부대는 No Mail, No Morale 우편이 없으면 사기가 떨어진다. 우편이 없으면 사기가 떨어진다. 네, 그런 어떤 슬로건 아래에서 24시간 3교대 근무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엄청난 양의 우편을 분류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독창적인 분류 시스템을 도입해서 빠른 처리를 가능하게 하였고 심지어 사망한 군인들에게까지 가야 할 우편까지 정확하게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들의 공헌 덕분에 이 전쟁 중에 가족과 연락이 끊긴 수많은 병사들의 소식이 다시 서로 오갈 수 있었다라는 놀라운 일을 이룬 부대이고요. 이 흑인 여성으로만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군 내에서도 굉장히 인종차별 그리고 성차별을 복으로 겪었던 그런 부대입니다. 하지만 모두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면서 훌륭하게 임무를 완수를 해내고 그렇지만 또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된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분들의 업적이 재조명되었는데요. 2018년도에 와서야 미국 육군으로부터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고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대원들에게 국가 명예훈장을 수여하는 그런 법안에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린 영화를 통해서 이 6888 우편 부대가 어떤 단순한 우편 분류를 넘어서 이 흑인 여성들의 군사적 기여 그리고 용기를 상징하는 그런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또 세계가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그러니까 제대로 활약했지만 그 활약을 인정을 못 받고 당시에는 네. 이제 흑인 여성들로만 되어 있다 보니 네. 엄청난 차별에 시달린 거죠. 여성으로서도 차별받았던 때가 있고 또 심지어 흑인으로서 또 차별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차별과 함께 싸우면서도 전쟁까지 싸워야 했던 그런 유구한 역사를 담은 인물들입니다. 그 영화 주인공 그 네. 캐리 워싱턴인가요? 그 배우가 주연한 네네. 이 리더 이 대대를 담당했던 네네. 그 리더가 그 막 항변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지금 전장에 나와 있지만 이 흑인이 겪고 있는 차별까지 우리가 지금 함께 싸워내야 합니다라고 막 진짜 포효하듯이 네네.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데 얼마나 참 어렵고 억울하고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좀 그 백인 그 지휘관이 찾아와서 이제 이 부대를 해산시키겠다 막 이런 으름장을 사찰을 하죠. 네. 놓으니까 이 명령에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항변하는 할 그 수 없다. 모습이 네. 상당히 이제 인상 깊은 그런 장면이 맞습니다.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대대원들의 박수를 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뭉클한 네.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영화적 해석을 한번 해주십시오. 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영화의 중요한 주인공들 6888 중앙 우편대대가 이 전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지만 또 이 전체적인 전쟁의 사기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부대라고 이제 영화가 평가하고 있는데요. 전선에서 싸우는 병사들과 가족들을 연결하는 이 우편 업무라는 것이 단순한 행정 업무가 아니라 전쟁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필수 요소였다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영화가 이들의 어떤 묵묵한 희생 그리고 헌신이 어떻게 전쟁의 승리에까지 기여를 했는지 조명하면서 많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특히 자주 드러나는 지점이 인종과 성차별을 극복한 6888 대원들의
용기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대원들은 흑인이라는 이유 그리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군대 내에서까지 차별과 편견을 겪게 되는데요. 하지만 영화는 이들이 끝내 차별에 굴복하지 않고 오로지 지혜와 실력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완수해내면서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시원한 결말로 연결이 되죠. 특히 이 6888 부대의 모토라고 소개드렸던 우편이 없으면 사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서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편지 한 통이 전쟁 속에서 얼마나 큰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것이 우리가 참 공동체적인 존재이구나, 공동체로서의 연결과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적 메시지가 또 영화의 배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사회적 차별과 편견의 모습과 또 대조가 되면서 또 더욱 빛을 발하는 부분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6888 중앙우편대대가 어떤 단순한 전쟁 영화가 아니라 우리가 역경을 이겨낸 흑인 여성들의 용기, 희생, 그리고 잊혀졌던 역사를 조명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로 펼쳐지는데요. 편견을 극복하고 실력으로 인정받은 여성들의 투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중요성,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적 정의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또 좀 영화 어떤 역사 자체는 조금 딱딱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에 러브 스토리가 또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또 피부색을 뛰어넘는 러브 스토리가 가미가 되면서, 그리고 또 편지라고 하는 이 매개라는 굉장히 영화적인 요소를 심으면서 아주 애틋함을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 그래서 영화 이야기를 굉장히 좀 재미있고 흥미롭게 만들게 되는 그런 감독의 능력이 돋보인다, 이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편지를 통해서 그 군에 있는 이제 자녀들이나 사랑한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네. 기다리고 또 했을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편지로 오가는 거죠. 네네. 지금은 뭐 편지가 많이 사용되지는 네네. 않는데 그때 당시는 이것이 유일한 소통 수단이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편지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고 또 애절함이 있고 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편지를 반송되거나 보내지 못한 편지를 찾아내는 장면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그러면 찾을 거냐라고 했더니 향기, 네. 편지에 뿌려져 있는 향수, 맞습니다. 향기를 그 통해서 지역에서 여성들이 많이 썼을 법한 향수를 찾아내는, 누가 보냈는지 찾아내겠다. 네. 혹은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패브릭을 네네. 보고 찾아내겠다. 굉장히 기발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검열될 수 있는 편지다 보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나의 위치가 어디이다 이렇게 쓸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좀 코드처럼 이 편지 속에 숨겨놓은 것들을 또 내용을 확인을 하면서 이 편지가 어디서 왔다라는 것도 확인을 하는 그런 대목도 있었죠. 그런 부분은 이 일을 했던 분들이 이제 여성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섬세함으로 잘 찾아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에 그 오프라인프리가 등장하잖아요. 예. 예. 이 흑인 대대를 좀 지원하고 응원하는 네네. 역할인데 감초처럼 네. 깨알같이 등장했더라고요. 실제로 감독이 오프라인프를 되게 존경한다라고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네. 영화 마지막에는 실제 우리 6888 대대가 행군하면서 네. 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 후티지 영상이 나오는데 고의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렇게 행군을 했겠구나라는 것이 화면을 펼쳐질 때 참 감동적이었고, 또 주인공 그 지휘관으로 나왔던 인물도 실제 그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영화의 마지막에 되게 또 깊은 그 실화 영화만이 줄 수 있는 감동이 있었죠. 사실적 또 영화. 그 실제 인물들의 인터뷰도 좀 마지막에는 실려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흑인이라 더 차별받는데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해야 되고 군복도 정리를 잘해야 되고 그런 어떤 정신 그런 걸 잘 좀 메시지로 살려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화 6888 중앙우편대대 여기서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영상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영화는 좀 전쟁의 혼란과 또 사회적 차별 속에서도 자신을 희생하고 또 타인을 위해서 봉사한 강인한 여성들의 이야기로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비록 이 여성들이 전투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싸우지는 않았지만 또 실제 군인들과 동일한 수준의 훈련을 받으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중요한 임무를 사명감을 가지고 해냈다. 그래서 참 그들의 놀라운 인내와 헌신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되겠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또 지금도 이 사회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헌신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좀 기억하게 맞습니다. 되는데요. 참 우리가 좀 전시는 아니지만 마치 전쟁과 같은 그런 일상들을 또 살아내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참 주목받고 있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영역들이 있는 일들도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도 묵묵하게 헌신하고 또 공동체를 뒷받침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영화를 통해서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또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분들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너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을 좀 기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우리 사회 대부분의 먹거리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손과 발로 노동하고 계신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 또 돌봄 노동자와 청소 노동자, 배달 노동자 이런 분들이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또 착취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또 비추어 주시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영화의 끝에 이르러서는 결국 인내하는 그 정의가 승리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모두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좀 회복되지 못한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감상해보는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영화 보면서 좀 좋은 리더,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이제 많이 대대원들을 다그치고 혼내지만 네. 실제로 어떻게 이들을 이끌고 갈지 정확한 표대를 주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 사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거 느끼게 되고, 저희가 흑인 인권 또 흑인 차별에 대한 영화 많이 다뤘는데요. 이 영화 보시면 굉장히 통쾌하고 마지막에 또 감동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추천드립니다. 안 보신 분들은 지금 OTT에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한번들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강원중 사무국장님은 다음 주에 만날게요. 고맙습니다.